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만약 하신다거나 경력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써야 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자기소개서에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을 저는 다만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운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나쁜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했을 때는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여러분 연구직에 지원했을 때요. 아니면 규모가 작은 회사에 지원했을 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우리 회사는 적응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답변을 제가 이제 타 부서 또는 출장 이런 내향적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타 부서에 가거나 발표하거나 출장 가거나 그런 일을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에서 외향형이 구분해서 말씀한다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입사 지원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을 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어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단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낯설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향적 성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 친구가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기획팀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쪽에 지원을 했다라면 기업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여러분 기획 홍보 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업이 외향적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엔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신뢰하고 믿음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래 깊이 있게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객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서 성과를 내기가 좋다. 이런 형태로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정말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영업이나 활동적인 일을 못할까라고 봤을 때요. 제가 추천 신뢰로 드리고 싶은 분이 이 김민우 씨라는 분입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가요 톱10에 10주 연속 우승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1위 곡이 아마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군대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였었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예요. 발라드 가수인데요. 이분이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새롭게 자신의 데뷔 무대에, 컴백 무대에 남자 세 분이 이렇게 무대에 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반응이 없는데 그 세 사람한테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서태지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수로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세일즈맨으로 하면서 굉장히 크게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 이 책에서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고객을 위해서 배려하고 행동하는지 그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나 행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향형도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겠죠. 방송하시는 분인데요. 킴브이 씨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말을 하면 잘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받고 하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누군가 말하려고 또 하고 또 나이 어린 뭐 종교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교육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서서히 그렇게 차지하면서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외향적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을 쓰잖아요. 감각형이라고 한다라면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하다라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다만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한다거나 한다라면 좀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조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성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가끔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분명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세부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나 경제나 트렌드를 읽기 위한 관련한 서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들을 꾸준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보완점이 든든하게 채워지겠죠. 직관형 같은 경우에 성격의 장단점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나 문제 해법을 찾아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다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4차원적이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몽상가다 이렇게 이제 비평을 받기도 합니다라고 했을 때요. 솔직히 저는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이지 못하다, 4차원적이다, 몽상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창의적이다, 기발하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칭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창의적으로, 기발하게 통찰력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겠죠. 그런 해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직관력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몽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례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90점 이상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사고형을 보시면요. 논리적으로 성격의 장단점 할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차갑다, 냉철하다, 비인간적이다까지 이런 비평을 듣곤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비평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저는 강합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제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뢰로는 동아리 활동할 때나 아르바이트 활동할 때나 구체적인 신뢰를 하면 아주 높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겠죠. 성격의 장단점 이야기할 때요. 저는 친절하고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쉽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예민한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요,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고 또 마음을 잘 읽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보완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제가 있어야지 분위기가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사례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조직에 있었을 때도 본인이 입사했을 때 굉장히 윤활유 같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성격의 장단점 이야기할 때요. 판단형은 뭐라고 합니까? 계획 짜는 것을 좋아해서 계획을 잘 세우지만 너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낮게 보정을 한다라면요.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다, 어른스럽다, 규칙을 잘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계획을 잘 세우고 규칙과 원칙에 따라 일 처리하는 공부해왔던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과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죠. 알바나 봉사나 인턴 할 때도 지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저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사례까지 언급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겠죠.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덕이 심합니다. 요렇게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어디에 놓아도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친성과 융통성이 뛰어난 편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인턴, 알바, 군대, 봉사, 동아리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사례를 언급하셔야겠죠. 조직에 입사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변화무쌍한 요즘을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복잡성이 있는 이런 시대에 제가 최적의 인재로 도약해 나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나의 성격에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그게 어울릴 만한 직업적 특성이나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여러분이 추가 탐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고 나시면요.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고 그 장점에서 강할 부분은 무엇이고 단점에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직업은 무엇인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총 8가지 유형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양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유형이 지금 이 8가지 중에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세세하게 16가지 성격 유형을 다시 안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로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차게 강의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대한 정보의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재미는 좀 덜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직업과 진로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탐색해 보시고 몸으로 부닥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과 삶을 축복을 누려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